자, 37번입니다. 일반적인 환경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우리의 삶을 분명 편하게는 해줬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환경도 안 좋게 바꿔주고 있고 정확히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오로지 6번, 7번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은 이거야. 다시 한번 통째로 말씀드리면은 플라스틱이라는 건 솔직히 우리 인류의 역사상을 통틀어 봤을 때 생긴 건 얼마 안 됐어요. 되게 최근의 일이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뀌었고 솔직히 플라스틱 아닌 물건 찾기가 훨씬 힘들어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얘네가 절대 대가 없이 오진 않았어요. 우리의 환경을 어쨌든 안 좋게 바꾸고 있어요. 환경이 어떻게 안 좋아졌는지가 아니야. 자, 근데 문제는 플라스틱을 그럼 처음 도입시켰던 그 기업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썼던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을 텐데 자, 그럼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기업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생긴 거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재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피해의 원인을 소비자에게 교묘히 돌리고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게 6번하고 7번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we first need 우리는 일단 자,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짧지만 숨겨진 역사. 이 숨겨진 역사가 무엇이냐? 자, behind the plastic industry. 지금 플라스틱이라는 건 물질이에요. 그쵸? 물질 명사 같은 경우는 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S가 붙을 수가 없는데, 붙어버리면, 자, 우리 불가산명사에 S 붙으면 그것과 관련된 물건이 돼버려요.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 산업군. 뒤에 숨겨져 있는 짧지만 숨겨진 그 역사를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뭐도 알아야 돼요? 바로 요거. How it became deeply rooted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게, 자, 뿌리 박혀 있는지, 뿌리 내린. 자, 2번 before plastic. 플라스틱 이전에 사람들은요 lived 살았습니다. more sustainably. sustainably라는 건 우리가 그 지속 가능하게 이런 뜻인데 우리가 보통 그 모의고사 지문이나 영어에서 지속 가능한이란 말이 나오면 그건 친환경적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 eco-friendly 써도 되고요. eco-consciously 쓰셔도 돼요. eco-consciously. 플라스틱 이전에는 친환경적으로 살았어.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 이후로부터는 환경적이지 못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친환경적으로 살았을 때는 어땠느냐 하면 with 뭐와 함께 far fewer waste. 더 적은. 근데 그냥 더 적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야, 고등학교 문법에서 이거 for 써야 될까, very 써야 될까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알아두세요. 비교급 앞에 나오시는 강조부사예요. 훨씬 더 적은 쓰레기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waste에다가만 가르치면 안 되는데 waste는 셀 수가 없죠. 하지만 문제는 셀 수 있어요. 그래서 fewer를 썼습니다. 안 그랬으면 less였겠죠. then 뭐보다? problem보다. 어떤 problem? 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보다. 자, 3번. 하지만 after the invention of plastic, 자, 플라스틱의 발명 이후에 자, 보시면 여러분들 플라스틱의 발명 이후 그리고 그것의 rapid adoption, 자, 아주 급격한 채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플라스틱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채택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것도 되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이게 그냥 급격한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말 accept의 명사 형태 acceptance, uptake 동사처럼 생겼지만 명사예요. 그리고 embrace. 됐을까요? 뭔 소리야? 또 안 들리네. 자, 누가 다리 떨고 있어요? 자, uptake, embrace, acceptance, adoption과 바꿔 쓸 수 있는 바로 채택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언제?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플라스틱도 발명되고 그걸 당연히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자, consumer goods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소비재예요. 자, 소비재로서 아주 폭발적인 증가, 인투가 붙었습니다. 뭐뭐로의 폭발적 증가.
그러면서 플라스틱은 이제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연결 한번 시켜주세요. The growing industry. 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플라스틱 산업은 came to 뭐가 되었니 하면 symbolize. 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상징이 되기 시작했어요. 상징하게 되었다. 뭐를 상징하게 되었느냐? The convenience and prosperity of the American dream. 자,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컨베니언스. 그러니까 플라스틱 하면 되게 편리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공하는 것도 되게 쉽고 저렴하대요. 편리하기도 하고 모양도 바꾸기 쉽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다시 말하면은 좀 이제 그 산업화, 공업화의 상징일 수도 있겠지. 그게 지금 이뤄졌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그만큼 발전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번영을 상징했대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플라스틱은 좋은 거네요. 좋으니까 얘네가 지금 생긴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채택이 되고 빠르게 증가했고 그리고 자 편리함을 상징하고 번영도 상징했겠지. 근데 자 5번부터 이제 내용이 좀 달라져요. This dream 위에 말했던 이 편리함과 번영의 이 상징은 came with a price.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price 대가를 치르게 해요. 자 대가와 함께 옵니다. 값을 치르게 합니다. 값을 치르게 해요. 자, 오버타임. 시간이 흐르면서 자, people 사람들은요. They got to notice. 이제 뭐 하기 시작했냐 하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The environmental impact. 환경적인 영향을 이제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안 썩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경에 좋은 게 아닙니다. 인공적인 건 다 환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플라스틱을 막 바다에 버리기 시작해요. 애들이 막 이제 그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이제 먹인 줄 알고 막 먹기 시작해요. 이게 소화가 되겠냐고. 자, 당연히 몸에 그대로 축적이 되겠죠. 그대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 early stages of today's environmental movement까지가 주어고요. 자, 무브먼트가 지금 핵심 주어는 아니에요. 환경운동의 초기의 씨앗들 이게 지금 주어네. 다시 말해서 환경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에 좋지 않으니까. 그럼 얘들아 지금 플라스틱이 좋지 않다,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자 이런 식으로 환경운동을 개최했겠죠? 그럼 그건 누구한테 타격이야? 플라스틱을 만드는 플라스틱 산업군, 즉 그 관계자들에게 타격이 컸을 거야. 기업가들에게 타격이 됐겠지. 근데 기업가는 그럼 당연히 플라스틱을 못 팔 것이고 이러면 돼, 안 돼? 환경운동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자기들의 밥줄이 끊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자, 우리 플라스틱 산업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지금 이거 문제가 뭐냐면, 자, was quick to, 이게 빠르게 뭐뭐 하다는 뜻이거든요. 빠르게 뭐 했냐면 counter에다가 또 체크 한번 해주시고, 카운터가 뭐냐면 맞서다. oppose, leave 같은 뜻입니다. 자, this concern, 이러한 우려에 이 우려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플라스틱 사용이 주는 환경적인 우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 빠르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플라스틱 기업이 지금 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했어요. 맞서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 플라스틱 네 안 좋네요. 그럼 저희 지금부터 안 만들게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돈을 못 버니까 원인을 딴 데로 돌려야 되겠지. 자, 뭐 하면서 런칭 시작하면서 뭐를 시작하면서 캠페인을 프레젠팅 상징하는 뭐를 상징하는 뭐를 제시하는 자 제시하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이 재활용이 별게 아니야. 지금 별다른 말이 아니라 되게 중요해요. The solution to all our problems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지금 얘들은 재활용을 제시한 겁니다. as는 여기서 뭐뭐로서란 뜻이고 자 우리 모든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으로서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한 거야. 근데 재활용 누가 하는 거야? 공급자가 해요? 소비자가 해요?
소비자가 해. 그럼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인 거야? 재활용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재활용 안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한 번 쓰고 자꾸 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즉 문제는 뭐다? 당신 소비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프레임을 바꿨었어요. 즉 7번 그들은 pushed 밀어붙였습니다. The idea 어떤 아이디어? Pollution was the fault of consumers. 소비자들의 fault다. 이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소비자들의 문제다. 잘못이다. 라고 하는 이 오염이라는 것은 소비자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은 동격의 대십니다. 자, 바꿨으면 위치 같은 걸 바꾸면 안 돼요. 뭐가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자꾸 플라스틱으로서 시장을 막 플루딩 범람시키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플라스틱을 한 번 쓰고 버려버리는 이 소비자들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글의 주제는 플라스틱이 정확히 어떻게 환경에 안 좋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그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기업가들이 지금 자기들의 잘못을 일단 소비자도 잘못이 있어요. 당연히 얘네들이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근데 자꾸 별거 아닌 것들도 다 플라스틱을 이용해가지고 물건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자꾸 우리 쪽으로만 돌리고 있는 거야. 즉 요지는 뭐냐 하면 플라스틱 산업이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The plastic industry 얘네가 avoided 피하고 있습니다. 뭐를 피하고 있냐 하면은 responsibility를. 자, 뭐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있냐 하면은 환경적인 오염에. 얘들아, 환경적인 오염 영어로 뭘까? 환경적인 영어로 뭐예요? 갑자기 웃음이 나. 환경적인 영어로 뭐죠? 환경적인? 나만 들리는 건가 지금? 아니지. 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무서워요. 자, environmental. 자, pollution. 근데 어떻게 환경적인 그 환경 오염의 그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피하고 있냐 하면은 바꾸면서 뭐를 바꾸고 있어? 비난을 소비자들에게로 떠넘기면서. 자, by shifting. 이게 지금 상태 자체를 바꾸게 하는 거면 changing이었겠지만 shifting을 옮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비난은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onto 소비자들에게. consumers. 됐을까요? 자, 38번 갈게요. 제가 봤을 때 38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너네들은 이거 혹시 자기가 맞췄는지 틀렸는지 혹시 기억나니? 38번 기억나요? 자, 일단 38번 하기 전에 이것도 설명을 잠깐 할 건데 우리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 중에서 25년도 3월 모의고사에서 저랑 같이 했었거든요. 22번 지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과학이라는 거는 모든 정보의 나열들이 아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서 불확실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나와.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인 거지. 근데 그거와 정확히 위배되는 지문이에요. 자, 이거 공부하실 때 25년도 3월 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범위예요. 22번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런 말을 해요. 패러다임이란 말이 나와. 패러다임 한번 체크부터 해줄게요. 패러다임이 뭔지 혹시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패러다임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에 대한 틀 같은 거야. 틀. 이데올로기 배웠나요? 윤리 배워요 학교에서? 도덕등 가치관은 배웠죠. 가치관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
어떤 애가 지금 고기를 먹고 있어. 기독교인 사람이 이걸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힌두교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안 돼. 대신 이게 소인지 돼지인지가 조금 중요해. 이슬람교인 사람이 지나갔을 때 얘가 지금 삼겹살을 먹고 있는 어머 세상에 이거 큰일 날 일이야. 우린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 사람의 그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어느 한 행동을 보고 자 이거를 10대가 바라봤을 때와 20대가 바라봤을 때와 30, 40대가 바라봤을 때는 달라요. 50대가 바라봤을 때는 다 달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상의 어떤 차이가 있거든. 과학도 마찬가지야. 이 과학자들이 일단 되게 다양한 연구 같은 걸 하면서 전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론들을 조사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학 실험은 결국 정해진 틀 안에서 해야 돼요. 이를테면 봐봐.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야 돼. 근데 이 물질을 발견하려면 물질이 눈에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겠지. 여기 그런 예시가 나와요. 현미경으로 볼 거야. 그러려면 일단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하건 그걸 발견하건 일단은 원래 기존에 짜여져 있던 그 과학적 틀로 현미경으로 보고 그럼 현미경 사용법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새롭게 발견한 모든 것들은 기존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먼저 별표부터 치고 시작할게요. 5번부터 잠깐 봐봐. 5번 별표 쳐요. 자, what we call major progress in science. 자, 우리가 과학에 있어서 자, 가장 중요한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뭐가 아니다. 자, less, 덜한 것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과학적인 진보는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것들,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서 부정한 걸 빼내는 게 아니래요. 즉 우리가 그 적었었던 그 22번 지문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렇죠? 오히려 뭐래? 그건 horizontal shift래. horizontal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수직이래, 수평이래. 수평이지. 수직 그럼 여러분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버티컬이 수직이야. 수직이라는 거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우월한 게 있으면 열등한 게 있는 거 이게 수직이야. 즉 정확한 게 있으면 정확하지 않은 게 있고요. 25년도 3월에 22번 지문은 과학이라는 거는 점점 더 정확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얘는 그게 아니래. 호리즌탈은 수평이야.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야. 우리 업그레이드란 말 하고 다운그레이드란 말 하죠. 업그레이드는 좋아지는 거잖아. 다운은 안 좋아지는 거고 이거는 옆으로 가는 거야. 변하긴 변했는데 좋게 바뀌었는지 나쁘게 바뀌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다시 말해서 과학이라는 건 전에 어떤 새로운 방식들이 발견되는 거지 그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라고 말할 수는 없다. 더 정확한 건지 나쁜 거라고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즉 요거는 22번 지문이었고 요거는 지금 이 지문의 내용이야. 너네 학교가 좋아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한 사례 같은 것들을 글 두 개를 엮은 다음에 자 이 글의 화자와 이 글의 화자를 서로 대화시켜요.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거 재밌어요. 길어 보이지만 사실 되게 쉬워요. 내용 일치로 나오기 딱 좋습니다. 갑니다. 이건 제가 지금 적었거든요. 이거 좀 미리 좀 적어줄래요? 적고 시작할게요. 자, 과학이라는 건 덜 정확한 패러다임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즉 다시 말해서 부정확한 것들을 옛날엔 사실인 줄 알고 믿었지만 알고 보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는 그런 과정이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래. 이 내용이 바로 이건 거야. 이거 나 지금 22번 지문 보드로 끌고 온 거예요. 한 번 더 적어주세요. 여기 다 적어주시면 이제 갈게요. 즉 지금 저 빨간색의 밑줄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의 어떤 그 지식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현대과학의 주된 진보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자, 됐으면 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다 썼을까요 혹시? 다 쓰시면 넘어갈게요. 됐어요? 끝?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쿤이라는 사람이 proposed, 자, 제시를 했대요. as는 뭐뭐 하듯이. 이 쿤이 누군지는 알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해. 자, our proposition. 옆에 보시면 명제라고 나와 있어요. 너네 명제라는 말 써요? 그럼 주장.
명제는 주장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about the world. 이 세계를 정의하는 우리의 주장은 말이죠. are embodied. 자, 요거는 여러분들 얘 자체가 동사기 때문에 자, 과거형이 아니라 원형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과거 분사나 과거형 쓸 거면 d를 한번 더 붙여서 ed를 붙여요. 그래서 be embedded with in. 자, 어디 어디에 깊게 박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뿌리 내렸다는 뜻이죠. 우리 아까 뿌리 내리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be rooted in. 그리고 자, 같은 말로 또 ingrained in을 쓸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얘들아, 세상에 대한 우리의 주장,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는 전부 다 어디 안에서만 움직이냐 하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에 움직인대.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는 저 패러다임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꿔 쓰기 애매하거든요. 동의어 따로 적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즉 roughly 대략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딱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뭉뚱그려서 자 대략적으로 a network of interrelated commitments라고 하네요. 자 상호 연관된 즉 어느 한쪽에만 통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도 통하고 너한테도 통하는 상호 연관된 커미트먼트 뭘까요? 커미트먼트? 프로미스 약속이야. 얘들아 너네들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책상이라고 해요. 난 책상이란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 지금부터 얘를 의자라고 부를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언어의 역사성 배웠나요? 우리 친구들? 언어라는 거는 그 언어를 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예를 들어서 남자를 지금부터 여자라고 부를래. 자, 여자를 남자라고 부를 거야. 나는 그러고 싶어. 난 여자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일걸요? 뭔지 알지? 그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패러다임 안에서 움직여. 이 패러다임이라는 건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서로 간의 약속이야. 자, 뭐에 대한? To a particular theory. 어떤 특정한 이론에 대한. 그것은 즉 conception of subject matter, subject matter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어떤 주제입니다. 주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methodological practice, 방법론적인 관행. 말이 어렵지.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 즉 실험이라는 건 과학이라는 건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체의 질량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싶어, 밀도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싶어, 그러려면 일단 우리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돼.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행성 같은 걸 발견하고 싶어. 그런데 발견하려면 일단 뭘로 봐야 돼? 망원경으로 봐야 돼. 근데 망원경은 보는 방법이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즉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발견을 하고 싶어도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과학자들은 undertake research, 이건 다시 말해서 그냥 연구를 수행하다예요. 과학자들은 연구를 수행합니다. 연구를 수행할 때 그들은 do so, 그렇게 연구를 수행합니다. from within a specific paradigm, 특정한 패러다임 안에서, 즉 특정한 어떤 체계 안에서. 자, 3번. even 심지어 the most exacting 자 measurement, 가장 정확한 측정조차, 가장 엄밀한 측정조차 are only sensible, 오로지 어디에서만 sensible, 말이 됩니다. 어디에서만 뭐뭐 할 때만 이치에 맞습니다. from within the paradigm,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말이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 잘 봐주세요. 뭐에 대한 예시냐? 예를 들자면 a look into microscope.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현미경으로서 뭔가를 바라볼 거야. 자, look이 명사로 쓰이면 관찰이에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건 tells, 말해줄 겁니다. 자, 뭘요? 당신에게 nothing,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거야. 뭐냐면 unless you are already informed about the nature of the instruments. 자, 바로 위에서 말했던 이 현미경이라고 하는 그 기구에 대한 nature, 특징을 모른다면. 자, 봐봐. 다시 말할게. 현미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 내가 지금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어. 그럼 일단 바이러스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어떤 약품 같은 걸 처리를 시켰어. 이 약품이 이 물질 안에 들어있는 이 미생물들을 배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미생물을 몇 마리 집어넣고 여기다가 내가 약품을 집어넣고 자, 방치시켰어. 그 다음에 자, 얘가 효과가 있는지를 내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거야. 근데 갑자기 전에 5마리였던 것들이 몇백 마리로 바뀌었어. 근데 나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나는 아무런 연구 결과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애들이 늘어났잖아. 그럼 이 약품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거를 알고 있는 틀 안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를테면 현미경으로 연구를 해야 돼.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현미경의 그 렌즈 뚜껑을 안 열었어. 그럼 얘는 지금 기구조차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할 수 있어. 우리가 뭘 발견하려면 일단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돼. 틀을 바꿀 수는 없네? 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자,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돼. 그리고 what you are supposed to be looking at. 여러분들이 지금 기구의 특징에 대해서 뭐 하지 않으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이죠. 이미 정보를 받지 않았으면 기구의 특징부터 시작해가지고 what you are supposed to be looking at.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도록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자, be supposed to 같은 경우는 뭐뭐 하도록 지금 요구를 받는 거죠. 이해가 됐어? 즉 내가 지금 무슨 연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현미경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어. 다시 말해서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지 여기서 지금 생명체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무엇인지 자 뭔가 이 미생물들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바뀌었으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즉 지식이 있어야지 발견도 할 수 있어. 내가 새로운 수학적 이론을 만들고 싶어? 그럼 수학을 알아야 돼. 내가 새로운 영어적인 단어를 만들어내고 싶어? 영어를 알아야 돼. 방정식도 모르는 애가 지금 뭔가 미지수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발전시켰다라는 건 자, 정확하지 않았던 패러다임에서 더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지금 이동하는 과정이 아니래요. 즉 현재의 지식에서 자 불확실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래. 뭐가? 과학의 발전이. 우리가 부를 거야. 뭘 부를지가 안 나왔어. 하지만 뭐라고 부를지는 나와 있네. 자 그래서 앞에는 what이 왔고요.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대서로 바꿔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과학에 있어서 주된 발전, 주된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자 패러다임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야. 더 좋은 어떤 이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야. 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방식을 하나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 shift 옮기는 건데 horizontal shift 체크하세요. 수평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수평적인 전환입니다. 다시 말할게. 위아래로 가는 거는 지금 안 좋아진 것이 더 좋아지거나 좋았던 게 안 좋아지거나를 말하는 거야. 근데 horizontal은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아니라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를 말하는 거야. 자 우열이라는 건 없어 여기에서. 자 그냥 방식이 바뀌는 거야. 내가 예전엔 삶을 이렇게도 바라봤다면 이번엔 이렇게도 바라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천주교적인 관점에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막 다양하게 보는 거야. 이번에 10대의 마음에서 20대의 마음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라보는 거지. 즉 이거는 지금 뭐야? 우열이 없는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일 뿐이야. 그걸 영어로 적어볼게요. 저 지금부터 6번 전체 재구성합니다. it부터예요. 여기까지 적어줄게요. 글씨 작게. 너무 칸이 좁으면 밑에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it is 그것은 뭐다? A replacement. 교체하는 거예요. 관점을 교체하는 거야. 그 교체된 관점이 더 좋은 관점, 나쁜 관점 이런 게 아니에요. of one world view.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with 무엇으로? 다른 관점으로. 뭐 하지 않는 채로 with no. 얘들아, 우열이라는 것에 대한 영어 단어를 혹시 아실까요? 우열. hierarchy란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적어주세요. 더 좋은 것이라든지 혹은 더 나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열이 없는 채로 이거 R이에요. 이것도 R이고 이건 A예요.
Hierarchy. 즉 무슨 말이야? 과학의 발전은 더 세상을 좋게 바라보고 더 뭐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게 아니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뿐이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있었던 과학 이론, 옛날에 없었던 게 지금은 생기고 이러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더 정확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뀔 수가 있고 물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쉽게 아프고 쉽게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당연히 생물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화학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인공지능 같은 게 발견할 거고 이게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어? 야,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신체에 대한 과학이랑 AI에 대한 과학 중에 어떤 게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어? 지구과학이랑 물리 중에 뭐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어? 없어. 그냥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뿐이야. 이게 과학의 진보래요. 즉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 지문과 완벽하게 반대 관점에 있는 거야. 그때 배웠던 25년도 3월 22번 지문은 갈수록 더 정확해지는 게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7번 볼게요. 그래서 과학자들, 얘들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졌어. 그럼 패러다임이 바뀌면 바라보는 관점도 뭐가 되는 거야? 바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러다임은 안경 같은 건데 도수랑 상관없이 안경 색깔이 바뀌는 거야. 내가 지금 투명 안경 쓰고 있으면 투명하게 보이는 건데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해주면 빨갛게 보이는 거야. 이런 뭐예요? 색안경이에요. 즉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체크해주세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전에 봐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네. 요지 적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과학적인 발전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야? 과학적인 발전은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야? 아니야. 진실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자, scientific progress. 자, 과학적 발전이라는 것은 뭐가 아닙니다. It's not about 뭐에 대한 것이 아니냐 하면 getting closer.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에? 진실에. 즉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아니야. 우린 가면 갈수록 전에 몰랐었던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날 거야. 이거는 정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자 전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연구 안 했던 것들이 연구가 될 뿐이야. 오히려 but 뭐에 대한 것이다? about 바꾸는 것이다. shifting 자주 나오죠? 뭘로? 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거야. different way. seeing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이에요. 조면 안 돼요? 40번 질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게 설명하고 싶으나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40번.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본 지문 중에서 가장 그나마 공감을 잘할 수 있는 게 40번이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자, 얘들아 1번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Parenting Experts, 육아 전문가들이거든요. 육아 전문가들이야. 오은영 박사님을 생각해봐. 육아 전문가들이 말한대요. 대시 빠졌네요. 자, children, 아이들은 need to 뭘 배울 필요가 있느냐 체크해주세요. Independence, resilience 이걸 배워야 돼. 같이 말해보자. Independence가 뭐예요? 무슨 성이야? 무슨 성? Independence? 독립성이야. 너네들은 어른들이 뭘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할 줄 알아야 된대. 그리고 자 옆에 보시면 resilience는 뭘까요? 혹시 resurrection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절했다 깨어나는 과정을 resurrec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resilience는 다쳤던 걸 회복하는 거야. 근데 그냥 회복성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회복 탄력성이 뭘 말하는 거냐면 잘 봐. 이거야.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심오합니다. 살짝 볼게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아이가 나의 도움이 없어도 어디 가서 알아서 행동 잘했으면 좋겠고, 알아서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아침에 일어나줬으면 좋겠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애가 알아서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알아서 시험 준비 잘했으면 좋겠고, 알아서 과제 잘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따로 챙겨주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밥 안 굶고 다녔으면 좋겠고, 밖에 나갔으면 알아서 그냥 자기가 좀 잘 챙겨 먹고 다녔으면 좋겠어. 이거는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즉 부모 도움 없이도 애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대. 밤에 지금 너무 애들이 학원에서 늦게 끝났어. 막 11시에 끝나버렸어. 집에 걸어오는 길이 너무 무서워. 그래도 애가 용감하게 씩씩하게 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야. 회복 탄력성? 애가 예를 들어서 애기야. 애기가 넘어졌어. 넘어지는 거 무서워서 걷질 않는 거야. 애가 물에 한번 살짝 빠졌어. 그거 무서워서 물건처럼 가지도 않아. 애가 한번 혼났어. 그거 무서워서 이제 어른들하고 막 피해 다녀. 애가 예를 들어서 어디 살짝 긁혔어. 그게 무서워서 이제 물건들을 만지지를 않아. 이런 거야. 애가 한번 상처를 받았으면 회복을 빨리 해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한번 애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걸 자꾸 트라우마로 삼아가지고 애가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 거야.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빨리 회복하고 애가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됐어? 애들이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고, 애들 상처받은 거 제발 좀 이겨냈으면 좋겠대. 근데 문제는 이거.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딱 봐봐. 그럼 독립성이 안 드는 건 애들 문제네. 회복이 잘 안 되는 것도 애들 문제네. 한 번 혼냈다고 애가 막 녹화 중이거든요. 한 번 혼냈다고 애가 막 상처받고서 눈물을 흘리고 애가 이제는 그게 막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막 애가 좀만 해도 막 쫄고 막 그래. 그런 게 싫다라는 거예요. 애들 문제네. 애들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래? 도시의 문제래. 그리고 서바우스, 이건 뭐죠? 교외, 즉 다시 말해서 동네의 문제야. 얘네들의 문제야. 근데 얘들아, 자, 만약에 독립성이 떨어지고 회복 탄력성이 없어서 뭐만 하면 자꾸 겁을 내고, 뭐만 하면 자꾸 두려워하고, 뭐만 하면 혼자서 못하겠고, 이게 만약에 애들의 문제면은 그건 애들이 자기네가 노력하면 돼. 그죠? 근데 이건 지금 도시의 문제야. 너네가 노력한다고 동탄을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꿔요. 자, 도시와 그리고 교외 지역은 non offer. 잘 봐.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어. 1번은 이상이야. 하지만 2번은 현실이야. 현실은 그렇지 못해. 이건 애들의 문제가 아니야. 너네가 못나서 지금 독립성이 없는 게 아니야. 너네가 못나서 회복을 못하는 게 아니야. 구조적인 문제야. 자, 도시와 교외 지역은 제공하지 않아요. safe work, 안전한 도보를, 그리고 자전거 어떤 통학로를, 투스쿨이 붙었죠. 이걸 제공하지 않는 게 첫 번째야. 자, 그리고 몰스가 뭘까요? 몰스, 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타임테라스 같은 그런 곳들이 여러분들 킥 발로 차요. 10대들을 아웃. 내쫓는데요. 킥 아웃. 언제? on the weekends, 주말에. 그리고 free time, 자유시간은 사라져요. under, 어디 사라져요? a spreadsheet of activities. 이게 뭐예요? 스프레드시트가, 여러분들 스프레드시트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너네가 주로 컴퓨터로 뭔가를 할 때 스프레드시트를 어디서 많이 봐요? 너네 표 같은 거 주로 뭐로 만들어요? PPT로 만들어? 엑셀로 만들어? 엑셀로 만들죠. 엑셀에 있는 게 저거. 엑셀에 칸 되게 많지. 엄청 많아. 즉 빽빽하게 짜여져 있는 시간표 안에서 자유시간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극단적인 예시 하나만 살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봐봐. 우리 보통 학원 몇 시에 끝나요? 몇 시에 끝나야만 해요? 10시에 끝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학원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면 참 좋겠지만 시험 기간이야. 집에 가면 잘 것 같아. 애들끼리 마음을 같이 함께 해가지고 스카 가서 공부를 하기로 했어. 오늘따라 공부가 너무 잘 되네. 그래서 내가 새벽 2시에 끝나버렸어. 집으로 걸어갈 거야. 당연히 차가 없겠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불이 다 꺼져 있어. 자, 우리 집은 지금 저기 반송고 쪽이고, 자, 스카는 나루마을 쪽이었어. 걸어가는 거리 그렇게 길진 않아. 근데 불이 다 꺼져 있어. 도시에서 가로등 교체를 안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떤 술에 취한 미친 아저씨가 갑자기 내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해. 두렵죠. 나도 그럼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새벽에 또 막 집을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게 나왔어. 동탄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대.
남학생만 골라서 하고 다닌대. 그럼 너네 걸어갈 수 있어? 내가 부모잖아. 나 너네 위험해가지고 반드시 픽업을 해야만 하겠어. 나도 너무 무서워. 우리 3년 전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죠? 나 근데 밖에 다니지 못해서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야. 이건 도시의 문제야. 그리고 자, 자전거를 타는 분들께 묻습니다. 길거리에 요철이 발생해가지고 너희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거잖아. 이런 거거든요.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 아이들 내쫓는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네가 한번 이입을 해봐. 너네가 지금 주말에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시간을 잡고서 영화를 볼 거야. 근데 전체 관람가 영화여서 어떤 그 신혼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애가 막 울고 있어. 왜냐면 극장 불 꺼졌더니 애는 무섭거든. 그래서 애가 막 울고 있어. 그럼 너희들 옆에서 아기들이 올 수도 있지, 괜찮네 하면서 감내하면서 볼 수 있어? 싫어하지 않겠니? 노키즈 존이 생겨요. 그리고 솔직히 주말에 여러분들, 자, 남광장과 북광장 다녀보신 분들께 묻습니다. 주말 동안 너희들 거기서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어요? 기껏 해봐야 뭐 1층에 뭐 롤파 뭐 아니면 뭐 여기 무슨 뭐 인생 내거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뭐 코너 같은 거밖에 없어. 다 위에 북광장 같은 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어떻게 돼 있죠? 건물에 3층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라오케예요. 유흥주점밖에 없어요. 너네가 거기 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거기 2층에 너네가 학원이 있다고 칠게. 영통을 가보신 분들께 또 묻습니다. 영통은 건물 하나에 술집과 학원이 같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너희들은 자, 통학을 할 때, 자, 엘리베이터 안에는 열심히 공부하러 지금 학원 가는 10대 학생들과 술에 취한 아저씨가 같이 타는 거예요. 부모로서 위험하지 않겠니? 걱정되지 않겠어? 나는 되게 걱정될 것 같은데? 주말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어. 일단 여러분들, 자, 주말에 한가해요? 더 바빠요? 더 바쁘지 않아요? 주말 되면 일단, 자, 평일에는 다니지 못해도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학원마다, 자, 여러분들, 과제를 줘요. 자, 그리고 주말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보강을 부르고, 조기도관도 부르고, 그럴 거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히려 주말에 자유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할 게 너무 많거든. 그리고 학원이 3개라는 건 숙제도 3개야. 학원이 4개라는 건 숙제도 할 게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리고 얘들아 생각을 해봐.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지만 결국 듣고 온 만큼 내가 집 가서 또 공부도 해야 돼. 근데 학원 가서 수업 듣는 게 자유시간은 아니죠. 그리고 쉬는 시간이 없이 학원을 다니고 왔기 때문에 일단 더 피곤해. 학원 졸게 하면 막 깨우잖아 또, 그죠? 그런 식으로 집에 갔어. 이제 너네들의 자유시간이 딱 11시가 겨우 됐어. 물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쉬는 거 다 제외하고 말한 거야. 그럼 11시부터 자유시간이라고 할게요. 피곤하지. 근데 오자마자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 좀 보내나 했는데 갑자기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숙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 나의 체력은 24시간 똑같은데 잠도 자야 되겠고, 그렇다고 학교가 오늘 피곤했지? 너 학원 다녔으니까 오늘 학교 1시간 늦게 와? 이러지도 않을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 마치 엑셀에 잔뜩 있는 그 64,440개의 그 셀처럼 굉장히 가득 차 있어. 꿈을 키울 수가 있어? 이건 사회의 문제야. 도시에 가로등 설치 안 한 동탄의 문제고, 자, 칼부림 사건 났을 때 그걸 해결 못한 그 사람들 문제고, 자, 그리고 자꾸 주말에 애들 시간 쓰지 못하게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그 시험의 용도를 다 공부로 몰아넣는 나라의 문제예요. 이건 너네들의 문제가 아닌 거야.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 이거에 대한 예시야. 이상은 이렇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해요. 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must들은, must s 붙었네. 이 필수사항들은, 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필수사항들 전체가 말이죠. take more of the parents, 부모님들의 시간과 돈을 더 쓰게 만들어. 애들이 위험하네. 그러면 내가 태워줘야지. 그래서 차를 몰고 가시면 부모님의 시간 한번 투자되고요. 차가 뭐 공짜로 달리나? 기름값이 들어겠죠. 주유비도 들고요. 자, 그리고 애들이 지금 다른 애들은 막 학원 이것저것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애만 안 다니면 위험할 것 같은데 학원 또 다니긴 할 거야. 학원 공짜예요? 돈을 주게 만들어. 돈을 더 쓰게 만들어. 왜? 그렇게 안 하면 애가 자기가 알아서 안 할 거기 때문에. to navigate가 왔습니다. 아이들을 이끌어줄 시간과 돈을 더 쓰게 만들어. 위에 있는 모든 필수사항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법들. 자, 그리고 애들이 주말 동안 할 게 없으니까 학원이라도 보내겠지. 자, 애들이 스스로 하지를 못해요.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힘이 필요해요. 부모님의 시간이 필요해요. 너네 학원 안 다니면 집에서 막 진짜 시간 스케줄 짜가지고 너네가 알아서 공부하겠니?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꾸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쓰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납이란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일단 얘는 지금 임상, 자,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최근에
recently wrote 썼대요. 뉴욕타임즈에 as 뭐라고 썼듯이 underparenting. underparenting이 뭘까요? parenting이 아까 육아였거든요. underparenting은 자율적 육아예요. 얘들아, 자율적 육아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애기가 알아서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고 잘 때 되면 자고 배고프면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정말 부모님이 딱히 힘과 노력을 쏟지 않아도 알아서 잘 커주는 게 자율적인 육아야. 가능해요? 가능해? 자, 2살짜리 애가 알아서 지가 막 책 펴가지고 공부하고 알아서 분유 먹고 지가 타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알아서 화장실 갔고 막 할 수 있어? 못해. 애들 5살까지는 거의 동물에 가까워요.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 다 거쳐봐서 알잖아 그 시기를. 그런데 자율적인 육아가 너네들도 마찬가지야. 10대들도 알아서 잘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못해. 이건 너네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가 2번에 나왔죠. 뭐의 문제야?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구조가 바뀌어야 돼. 알아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알아서 좀 애가 밤늦게도 잘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그럼 밤늦게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야지. 애 문제가 아니라고. 구조적인 변화가 문제야.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 자,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대부분의 정치적인 전문가들과 달리 이 그녀는, 이 날비란 사람이 그녀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not just talking about economic policies,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경제적인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family leave. 얘들아, leave가 뭘까요? 떠나는 거야. 그럼 가족이 떠나는 건 조금 뭔가 이상하죠? 이게 되게 말이 어렵거든요. 가족 돌봄 휴가야. 이를테면 이거야. 일단 이제 자녀 하나를 기르기 위해선 자, 맞벌이가 필수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 근데 아이를 돌보려고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애를 돌볼 수가 없잖아. 아무래도 그렇잖아. 애가 그리고 되게 어리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혼자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능력이 되지만 애기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애가 다 크기 전까지는 일을 못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애를 돌볼게, 집에서 돌볼 수 있게 돌봄 휴가를 드릴게요. 야, 이게 해결이 될까? 애가 하루만 딱 돌보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야, 그치? 자, 이거야. 지금 애를 기르는 게 힘들어? 그럼 잠깐 며칠 동안 쉬어요. 이게 아니라고. 일하면서도 애를 잘 돌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 자, 그리고 Government Supported Child Care. 애를 지금 양육하는 게 힘들어요? 학원 보내고 싶은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죠? 저희가 지원해드릴게요. 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학원 만들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학원 안 보내도 취업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야지. 시험 못 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치? 그걸 말하는 거라고 지금. 자, Government Supported Child Care. 자, Supported, 이건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좀 지원하는 거예요. 정부 지원, 보육. 이렇게 돈 관련된 문제로만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거를 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포함해서 자, 그녀가 말하고 하고 있는 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필요하더라. She's talking about actual physical structure and the cultural change required to populate them. 그리고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그녀는 지금 실질적인 물리적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정말 밤에도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안전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주기,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주기. 길거리가 너무 어둡다면은 조명을 더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은 미터당 한 명씩 좀 이제 뭔가 사람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이제 치안을 더 높여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도 필요하더라? 문화적인 변화까지 필요해요. 자, 그들이 to populate, 살고 있는 곳에 있어서, 사는 것에 있어서 요구되는 인식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는 거죠.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을 정말 독립적으로, 애들을 정말로 회복성이 있게 기르고 싶으면은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요? 자, we need to build back. build back이라는 게, 자, 우리는 구축해야 돼요.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뭐를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 Our tolerance. tolerance가 뭘까요?
톨러런스. 이 관용이에요. 관용이 뭐야? 다시 말하지만 노키즈조는 왜 생기고 있죠? 너네가 만약에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향리원 마라탕에 친구들하고 같이 마라탕을 먹으러 갔어. 옆에 있는 애기가 계속 막 앉아가지고 막 팡팡팡 막 쳐대면서 막 이제 그 약간 그 애기들은 그 뭔가 억울한 게 되게 많잖아요. 슬픈 것도 많고 막 울어져 끼고 있어. 그걸 보는 우리의 시선은 벌써 표정 찡그렸잖아. 좋지 않지. 그런 우리의 마음부터 고치자고. 관용을 베풀자고. 아이들에게. 공공장소에 있는 아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죠. 왜 10대들을 자꾸 백화점에서 내쫓겠어? 주말마다 10대들이 백화점에 와가지고 깽판들을 쳐대나봐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것도 이쁘게 봐주자 이 소리예요. 아니 뭘 알겠어요. 지금 애들이 10대가 3명 정도 모였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당연히 시끄러워. 3명 정도 자발적으로 놀려고 모였어. 친하겠지. 너네 생각을 해봐. 길거리에서 애들끼리 같이 걸어다닐 때 정말 입국 다물고 이렇게 그냥 건네들 봤어? 이상해요. 정말 무서워. 군대에서 그러지 않아요. 막 떠들겠지. 그게 싫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를 좀 봐주자고. 인식을 바꾸자고. 그리고 도시 자체를 좀 물리적으로 바꾸자고. 이겁니다. 즉 도시 자체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인식적인 변화까지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 얘들아 만들어야 돼. 안전한 환경을. 자 어떤 안전한 환경이냐 하면 lightly supervised kids. 가볍게 감독받는. 가볍게 감독받는 아이가 뭘 말하는 걸까?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가 크게 감시하지 않는 아이들. 자, 애가 10시에 학원이 끝났대. 근데 지금 12시야. 근데 애가 연락이 안 돼. 전화를 했어. 안 받네. 엄마 입장에서 걱정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감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왜 걱정을 할까? 도시가 위험하니까. 밤 늦게까지 있어도 안전한 도시였으면 걱정 안 하겠지. 예를 들어서 애가 지금 저 방에 있어. 근데 애가 연락이 안 돼. 그럼 불안해할까요? 엄마 안방에 있고 애는 지금 마루에 있어. 근데 전화를 했어. 근데 애가 안 받아. 어떻게 얘가 지금 저쪽 방에 있는데 왜 전화 안 받지? 이럴까요? 아니야. 근데 밖에서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야. 가볍게 감독받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자체가 안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환경을 바꾸자고요. 자, 그러면 요양원에서는 우리가 체크만 좀 합시다. 체크만. 자, 일단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좀 기르기 위해서는 말이죠. 도시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supportive. 조금 자 도움이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 지원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 같은 말로 자 helpful, encouraging, nurturing.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자, 아이들한테 이런 자 지원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을 조금 덜 감시해도 되는 마일드는 부드러운 거거든요. 부드러운 어떤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크게 억압하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볼게. 야 감시하다가 뭘까?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모니터. 그러면 모니터링 한번 적을게요. 뭘 통해서? 바로 문화적,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렵죠? 어려워요. 자, 일단 과제는 우리가 26년도 3월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자, 31, 33, 그리고 30, 7, 38, 자, 40. 여기에 해당되는 SDL 1, 2. 얘들아, 3는 없어요. 3 없습니다. 근데 사실 3 빠진 게 뭐 그렇게 딱히 기쁜 일은 아니에요. 1이 빠져야 기쁘죠. 자, 요거 플러스 어법 선택. 단어 외워주시고요. 어휘는 필기했던 거 위주로 좀 많이 봐주세요. 이거 바로 금요일 TT.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뭐 해야 되냐면은 이제 오늘 드렸던 거 프린트 과제 해오셔야 됩니다. 4주차 거. 요거는 수요일까지. 그리고 숙제 지금 안 가져오시거나 못 해오신 분들은 금요일까지 꼭 반드시 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들고 오라 그랬어? 교무실로 갖고 오라 그랬어?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일찍 오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